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살펴보고 한국 자동차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자동차는 1907년에 만든 다꾸리이며 도요타의 경우 1936년 AA를 시작으로 1955년 도요타 크라운을 통해 본격적인 자동차 행보를 시작합니다. 일본은 1969년 페어레이디 Z, 1970년 도요타 셀리카 같은 스포츠카도 선보이는 등 한국보다 3, 40년 정도 빠른 자동차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5년 시발 자동차를 원년으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이나 미국, 이태리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형태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신진 자동차 코로나, 현대 그라나다 등이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들입니다. 1975년 현대차가 직접 개발한 포니1 등장 이후 80년대엔 미쓰비시, 마츠다, GM 등 해외 자동차 회사들의 엔진과 기술로 신차를 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독자적인 디자인에 더 나은 품질의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 자동차들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는데 해외 반응은 싼 맛에 구매하는 자동차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들은 1980년대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고장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자동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한국 자동차들은 YF 소나타가 나오는 2010년 부근에야 품질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최근 SUV 붐으로 인기가 식기는 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의 대표 차종은 코롤라와 캠리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차종은 엘란트라와 소나타입니다. 이 중 양사의 대표 중형차인 캠리와 소나타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매력은 없지만 무난하고 내구성이 좋은 도요타 캠리는 1979년 1세대 모델 등장 이후 전 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는데요. 2009년 렉서스 급발진 사건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식 캠리 포함 약 1천만 대가 넘는 도요타 차량이 리콜되기도 합니다. 도요타 급발진 사건은 저렴한 재질의 차량 매트, 낮은 품질의 엑셀 부품, 이슈로 인한 문제였는데요. 도요타는 이슈 문제로 인한 급발진을 숨기려 이를 조사하던 미국 NHTSA 연구원들을 거액으로 매수하다 12억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자동차밖에 모르고 청렴할 줄 알았던 도요타 경영진은 재판정에서 그 원인이 한국 자동차와의 경쟁 때문이라 말하는 등 남에게 잘못을 돌리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위기를 넘긴 도요타는 캠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데 도요타 캠리 10세대 모델을 통해 젊은 층도 끌어안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소나타는 스텔라를 기반으로 1985년 1세대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어 등장한 Y2 소나타로는 고급차 이미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1993년에는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소나타2를 발표했고 1998년에는 전륜에 W15을 장착한 EF 소나타를 출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NF 소나타를 거쳐 한국에선 곤충룩이라 욕을 먹었지만 미국에선 인기를 얻은 YF 소나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NF 소나타부터 YF 소나타에 장착된 베타2 엔진이 수년 후 문제를 일으키면서 현대자동차는 현재 역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어 등장한 LF 소나타는 그랜저 등에 밀리면서 예상보다 인기가 저조했으며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으로 출시된 소나타 DN의 경우엔 인테리어 소재의 질감, 조립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초기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와 캠리 두 차를 비교해 볼 때 한국 자동차는 지난 30년간 일본 자동차와의 격차를 많이 좁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자동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구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의 한국차 내구성은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 자동차들은 2, 3년만 지나면 녹이 슬기 시작해 3년 이후에는 머플러에 구멍이 생기는 차들도 많았고 부동액을 넣더라도 라디에이터는 녹물로 가득했었습니다. 해외에 판매하는 차량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방청 처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수출했으나 내수용은 2010년 부근에 와서야 방청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기아 텔룰라이드 같은 한국 자동차를 보면 일본차에 뒤지지 않는 조립 품질과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도 한국 자동차들은 초기 품질은 상당히 좋으나 수년 이후 부품의 내구성 면에서는 일본 자동차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뢰도와 내구성이 좋은 자동차는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동차 회사와 납품 회사들이 연구 노력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회사 부지에 몇 조 원을 쓸 게 아니라 그 돈을 미래차 연구 개발에 사용해야 하며 부품과 차량 내구성을 더 강화하고 근로자는 정성을 다해 차량을 조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자동차가 일본을 제치고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지금의 위치까지 자신을 오르게 한 자국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해외와 동일한 리콜 정책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